표시했다. 하지만 퍼퍼라는 원고가 결국 뭘까요? 자, 그 유력한 증거 자체를 네이버의 소위 그죠? 증언에 대한 그죠? 기록에 대한 를 반박하는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한 거죠. 자신 자체가 신테틱 스토커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라는 그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어떤 확실한 그 증거를 제시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네이버 자체가 뭘까요? 한마디로 피고가 닿도록 실제로 의도적으로 또 그러한 문제를 감추지 않았다라는 어떤 증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반박을 못했다라는 거죠. 못했다. 그게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자, 그 피고 자체가 아주 사실상 그 하자에 대해서 이 사람도 몰랐고, 또 선의로 얘기하게 되면 좋은 집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스토커라는 그런 벽면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고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 우리가 정확한 우리 증거를 법원에 제시해야 되는데, 판사한테 그걸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 다른 이유가 중에서 이런 사기한 어떤 숨기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 못 받게 되면 그런 스태츄 리미테이션 자체가 익스텐션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톨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도과된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러한 감추는 사기를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 둘, 셋이라는 우리가 사기를 주장하기 위한 구성 요건이 필요하죠. 뭘까요? 피고가 실질적인 사기를 행사했다. 그 사기를 그죠? 인해서 의도적으로 그 퍼퍼의 원고의 소송을 감췄다, 막았다, 그죠?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로 이 제척 기간 동안에 그죠? 적용되는 제척 기간 동안에 열심히 그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reasonable diligence라는 건 우리가 그 소인을 찾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제 집과 관련해서 아까 이 스토커 같은 벽면에 우리가 하자라는 것을 우리 찾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런 노력을 다 했느냐라는 거죠. 행사를 다 했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을 샀는데 꼼꼼히 집을 두져보고 실제로 그래도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듀 딜리전스를 안 하고 리저너블 딜리전스를 안 하고 우리가 소송을 바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세 번째에 우리가 한마디로 구성 요건이 이제 안 되죠. 안 되게 되면 사실은 사기가 성립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집에 대해서 열심히 그 구조도 보고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런 사기를 우리가 입증하기 위한 문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척 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중단시키려 그러면 뭘까요? 이런 속임수, 사기한 속임수가 우리가 긍정적인 affirmative act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그죠? 행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그렇겠지라고 이제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냥 묵인으로 침묵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렇게 그죠? 행동을 옮기는. 그리고 또 트릭이라는 게 혹은 아티피스 그런 트릭 같은 게 이런 트릭 같은 게 또 한마디로 상대방을 하여금 또 이런 조사도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그죠? 상대방을 하여금 방해하는 노력하는 어떤 속임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뭘까요? 자, 이게 다 룰들이죠.
룰들 1, 2, 3번이 다 룰들이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어퍼머티브 액트로 옮겨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피고의 경우는 뭘까요? 실제로 이런 트릭을 쓰고 또 속임수를 쓰고 이것이 결국 상대방을 하여금 이런 그 하자를 발견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하도록 하는 여기서 뭘까요? 퍼퍼가 뭐 입증 못했어요. 자 판매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죠? 사기가 있었다든지 혹은 또 속임수가 했다든지 따라서 이런 잘못된 건설 내용들을 감췄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입증을 못한 거죠. 입증 자료를 제출 못한 거예요. 단지 뭐 있다 그러면 뭐 1991년도 특히 뭐 신텍스 토크와 관련된 나무 썩은 문제에 대한 그죠? 뭐 특히 이제 습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룬 내용들 그리고 데포지션 테스트머니 스티커 공급업체 회장으로부터 어떤 증언 문제 그다음에 특히 뭐 설치 문제에 있어서 그죠? 이런 브로셔를 통해서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전문가의 어떤 증언들 그죠? 이런 진술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히 construction defect 건설 하자에 대한 문제를 다룬 따라서 네이버 피고의 그죠? 증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자료가 없는 거죠. 자기가 몰랐다라든지 특히 한마디로 스토커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문제를 몰랐다는 네이버 소위 뭐요? 피고의 증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가 없죠. 또 증거도 또 없어요. 네이버가 실제로 의도적으로 확정적으로 어떤 문제의 어떤 하자를 감췄다는 또 그것도 없고 또 실제로 파포를 원고로 하여금 그런 하자를 발견 못하도록 한 경우도 없고 방해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입자가 매수자죠. 매수자가 입은 그 손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특별하게 그죠?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닐지라도 그죠? 아닐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그 매수자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런 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셀러가 건축업자가 실제로 자 한마디로 적절하게 그 사건의 그 진실을 우리가 찾는 것을 방해하는 그죠? 그런 어떤 행위라든지 속임수를 했다고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죠. 입증해야 되겠죠. 사기라는 건 그죠?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원고에 그죠? 유리하게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판단할 건데 이 기록에 의하면 사기라는 것은 우리가 증거라는 게 없고 따라서 우리가 4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단할 만한 그런 게 사기라는 게 없죠. 따라서 upon partly 그죠? partly in part, reverse in part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알죠?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컨트랙트 클레임과 토트 클레임이 이제 다르죠. 스태츄 리미테이션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맨 윈도우죠. 이 케이스에 보면 이제, 월맨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라는 기업에 한마디로 다중소송을 했네요. 근데 원심 자체에서 서머리 저지먼트를 이제 했어요. 승인했어요. 이제 뭐 받아들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피고의 입장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자, 이 청구 주장 자체가 한마디로 스태츄 리미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중단된다 그러죠. 금지된다는 뜻이죠. 된다. 월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커스텀 메이드 월맨 모든 도어를 만들고 윈도우, 아더 컨스트럭션 프로덕트 한마디로 주로 이제 월맨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원고잖아요. 원고는 이제 주로 이제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그죠? 다른
건설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 조라는 것은 뭘까요? 주로 이제 이런 업체, 만드는 업체에 원료를 제공하는데 주로 이제 방부제네요. 방부목이네. 방부목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방부목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물에 담그고, 그죠? 이게 뭐 소금물에 담그나 해가지고 하여튼 썩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오래되더라도 이게 썩지 않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야외에 가게 되면 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방부목인데, 이 방부목을 아마 제공한 것 같아요. 여기에 논란거리는 뭘까요? 자, 이제 원고가 이제 방부목이래요. 이건 엔라시라는 것을 조로부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창문이라든지 뭐 문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방부목을 이제 구입하겠죠. 주문해서 이제 설치하는데 그 방부목에 대한 문제예요. 월맨이 이제 결국은 엔랏을 1985년, 88년도에 이제 구입해가지고 사용했고 94년도 4월 20일 날 결국은 소를 제기한 거죠. 원고의 주장은 뭘까요? 논고 자체는 피고의 제품 자체가 한마디로 이 제품이 또 나무기 때문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원고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월맨이 시공했던 문과 창문들이 결국은 이제 썩게 되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방부제가 이제 방부목 자체가 하자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UCC가 나오는데, UCC 하면 계약 소송이라는 것은 4년 동안에, 그죠? they accrue, 그죠? 한번 시작부터 그 4년 안에 우리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증에 대한 소송 자체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우리가 인도된 후에 우리가 시작되겠죠. 일반적인 이게 UCC의 일반적인 이제 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월맨 자체는 1998년도 이 12월 달에 피고의 제품을 인도받았고, 또 94년도 4월까지 이제 소를 제기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2년 좀 늦은 거가 되겠죠. 한마디로 단서 조항이 없다 그러면 2년 정도 늦은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월맨 조정학에 의하면 뭘까요? 조라는 사람이 피고가 한마디로 사기로 엔낫의 하자를 감췄다, 그죠? 그러니까 월맨이 소를 제기하게 근거가 되는 그런 하자를 감췄다, 의도적으로, 사기적으로 라고 주장한 거죠. 여기서 프로전 컨실먼트는 뭘까요? 컨실먼트는 우리가 입증된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저축 기간을 이제 중단시킬 수 있고, 결국은 뭘까요? 한마디로 월맨 자체가 당연하게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러한 감춰진 하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섹션 996 우리가 프랭클린 민사소송법 자체죠. 따라서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런 우리가 소송에 있어서는 항상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월맨한테겠죠. 소송을 제기한 월맨이 맞습니다. 앞에도 나왔어요. 앞에도 나왔던 그런 똑같은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부여되어 있어요. 조라는 사람, 피고가 한마디로 사기적으로, 그렇죠? 그 사실의 존재, 한마디로 소인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 소송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의 존재를 감춘, 의도적, 악의적으로 감췄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월맨 자체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책임이 원고한테 있다는 얘기죠. 원고한테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이 사실에 대한 어떤 다툼이기 때문에 서머리 저지먼트는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우리가 배심원 자체가 실적으로 사기에 의한 감춤이 없었다,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경우에는 뭐 그죠, 서머리 저지먼트 우리가 피고한테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1심에서 이 기록에 하면 증거는 한마디로 no, 그요? 어떤 there is no 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죠. 한마디로 사기에 대한 감춘에 대한 사실, 실적인 사실에 대한 우리가 진실한 이슈가 우리가 발견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사기가 없었다는 건 뭘까? 서머리 저지먼트가 피고한테 넘어가는 거죠.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고 또 배심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이런 사기에 대한 감춤이 없었고 그렇다면 뭘까요? 당연하게 피고한테 손이 들어주죠. 자, 이제 월맨의 우리가 주장의 본질은 뭘까요? 자, 조라는 사람, 조가 이제 피고죠. 피고 자체가 한마디로 앤나 자체가 적절하게 나무 썩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증해 준 거고, 하지만 이 제품 자체는 이제 그렇지 않다 뜻이죠. 하자가 있다. 계속 썩나 보죠. 따라서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지금 문제는 피고 자체가 자 앤낫의 한마디로 월맨이 쓰는 나무 제품에 대한 썩음을 방지하는 거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죠? 이 실패를 하나의 하자를 사기로 숨겼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게 뭘까요? 문제는 결국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런 사기로 감춘다는 문제를 구성하는 그 행위 자체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명시적인 허위 표시라든지 그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것,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있다. Duty of disclosure is present. 한마디로 공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명백한 허위 표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포함된 거죠. 특히 이제 duty of disclosure 뭘까요? fiduciary duty. fiduciary relationship이죠. 신탁 관계, 여러분들 fiduciary duty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신탁 관련은 한마디로 토추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법에서는 이제 통보 의무가 있죠. 고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지 의무가 있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토추에서 배웠죠. 한마디로 은행에서 한마디로 디포지터한테 한마디로 이제 소비자한테 기본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파생 상품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과거에 이게 은행의 고지 의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쉐어홀더가 마이너 쉐어홀더한테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 그 다음에 계약상의 고지 의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고지 의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한 의무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로 여기서는 한마디로 fiduciary duty 관계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고지 의무라는 것은 이제 no such disclosure duty arises from arm's length transaction of party. 여기에서 뭘까요? arm's length transaction이죠. 모르는 사람 사이에 우리가 건설업자와 이제 우리가 매수자의 거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고지 의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한마디로 뭘까요? 한 사람이 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고지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잘못된 또 부분적인 고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자동차 사는데 우리가 슈퍼리어 나리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위탁해서 우리가 다 믿고 우리가 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이죠. 자, 사실 원 피고가 사실 그러한 행위를 감추는, 그죠? 사기적으로 감추려고 했던 증거가 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있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원고가